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2009년에 개편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2015년 개편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2, 내년 고3부터 이제 수능에 적용되는 과정인데, 지금 고3은 그게 없죠. 지수함수, 들어오고 함수가 없지, 문과에.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졸업한 지 오래되면 또 배웠겠지. 졸업한 지 오래되면 배웠고, 지금 고3들은 지수 로그 함수를 안 배웠습니다. 지수 로그까지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지수 방부등식, 그 다음에 그래프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는 포함이 됩니다. 내년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포함됩니다. 힘들었잖아, 삼각함수가. 그죠? 삼각함수도 포함되고 등등 포함되는 게 좀 많다, 그죠? 이제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학을 어차피 선택했으니까 올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년은 무조건 붙어야지. 그래 과목을 안 바꾸지. 그죠? 떨어지면 과목을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자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맞지?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내년은 무조건 붙도록 합니다. 내년에 시험 치면 한 10개월 남았나? 지방직은 봄에 치니까 그죠? 10개월이 채 안 남았네. 그죠? 내년 국가직이 봄에 치지. 국가직까지. 근데 시험 자체가 수능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단지 문제는 뭐냐면 시간의 문제지, 시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20분 내에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오지 않으면. 그죠? 근데 20분 내에 풀기 위해서는 문제가 눈에 익어야 돼. 어쨌든 간에 문제를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요 문제가 어떻게 풀면 풀리겠다가 바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눈에 많이 익어야지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뭐 어려운 거는 수능에 있어서 뭐 4점짜리나 뭐 3점짜리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되겠지. 그죠? 아마 풀어봤을지도 모르겠네. 관건은 어쨌든 간에 빨리 풀고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익히고, 그죠? 패턴이 있으면 패턴을 좀 익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크게 내가 생각할 때는 수학 선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여타 과목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로. 어차피 뭐 행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공에 해당하잖아. 수학은 그게 아니잖아. 고등학교 수학이잖아. 고등학교 수학. 그죠? 훨씬 쉽습니다. 자, 책을 보니까 풀이가 다 나와 있네. 풀이가 다 나와 있어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풀이가 안 나와 있어야 재밌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풀이를 되도록이면 보지 않고 풉니다. 풀이를 보고 풀면 모르는 문제 한 문제 없습니다. 다 아는 문제입니다. 풀이를 보면. 알겠죠? 되도록이면 풀이를 가리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가리고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연습 문제가 있던데,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다 풀 수는 없고, 그 기출 문제라고 돼 있죠. 그죠? 기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맞네. 예상 문제가 있고, 그죠? 이거는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8주 완성이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책 한 권이 지금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다 들어있거든. 우리가 8주 만에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다 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하는 양이 거의 한 학기 분량입니다. 진도를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결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노? 분위기도 확 가지만, 그죠? 분위기도 확 가지만 결석한 학생은 수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들어야 되겠지. 한 학기 분량을 빠지는 거니까. 그죠? 되도록이면 결석을 태풍이 와도 결석은 하면 안 됩니다. 학원이 수업이 쉬지 않는 한. 알겠죠? 됐죠? 그럼 모르는 거는 언제든 질문하면 되겠지. 그죠?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뭐 질문을 하면 뭐 풀이가 길다든지 설명을 길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없으니까 그렇게 뭐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질문할 때 그냥 카톡이나 뭐 그런 거로 문자로 질문해도 대답은 가능합니다. 금방. 알겠죠? 풀이가 길고 뭐 수식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문자로 치기 힘들지만,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진도. 우선 다항식. 자, 뭐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 식은 다항식이 있고 단항식이 있지. 그죠? 다항식은 덧셈 또는 뺄셈으로 뭐더라? 연결되면 다항식입니다. 그죠? 그럼 덧셈이 하나 있으면 항이 두 개란 뜻입니다. 덧셈이나 뺄셈이 두 개 있으면 항이 세 개란 뜻이고. 그죠? 곱하기나 나누기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항으로 봅니다. 그냥. 그죠? x 곱하기 y는 항이 한 개, x 플러스 y는 항이 두 개. 그죠? 그게 이제 다항식이라는 이야기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선 곱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곱셈 정리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항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내림차순이야. 그 다항식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인데, 내림차순이 있고 올림차순이 있습니다. 올림차순은 아예 사용 안 하니까 필요 없고, 내림차순은 알고 있어야 된다. 모든 다항식은 어떻게 정리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우선 돼야 됩니다. 자, 봅시다. 아이고. P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으면, P라고 하는 다항식은 뭐 이렇게 생겼다 치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2XY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있다 칩시다. 됐죠? 그 다음에 항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그죠? 이 몇 차식이고? 기준이 있어야지, 그죠? X에 관한 다항식으로 볼 수도 있고 Y에 관한 다항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선은 X에 관한 다항식으로 보고 X에 관한 식이라고 보고 관에 내림차순 정리한다 생각해 봅시다. 내림차순. 자, 그런데 내림차순이라고 뭐냐면 X에 관한 식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X는 문자로 보고 X가 아닌 다른 문자, 여기서는 Y가 하나밖에 없다. 그죠? Y밖에 없다. 그죠? 다른 문자가. 요건 그냥 수처럼 간주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숫자처럼. 됐죠? 그럼 내림차순은 뭐더라?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보면 Y는 상수에 해당하는 거고,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더라? 차수가, 즉 지수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내림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X 제곱이 지금 지수가 가장 크잖아. 그럼 이건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됐죠? X에 관한 2차식. 그러면 P라고 하는 다항식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X에 관한 2차. 차수가 큰 것부터 적어야 되니까. 2차 다음에 몇 차야? 1차. 그러면 1차는 여기도 1차가 있고 여기도 1차가 있네. 항이 몇 개다? 1차 항이? 두 개다. 그죠? 그러면 두 개니까 계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차. 됐죠? 그 다음에 X가 없는 게 무엇에 해당한다? 상수에 해당합니다. 그냥 전부 다 숫자로 간주하면 돼. 그럼 X를 미리 꺼냈네. 요 X를. 그러면 2Y가 남고, 그 다음에 X 꺼냈으면 마이너스 1이 남죠. 그죠? 그럼 X의 개수는 2Y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가 없는 건 전부 다 뭐더라? 차수가 0차니까 상수에 해당한다. Y 제곱도 X가 없고, 그 다음에 플러스 3Y도 X가 없고, 마이너스 2도 X가 없네.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보자. Y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분필이 왜 이래? 내림차순이라고 하면 다항식 P는, 그러면 이걸 Y에 관한 식으로 봐야지. 그 다음에 Y는 2차가 가장 차수가 크네. 그러면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에 관한 몇 차? 1차. Y가 없는 항이 뭐더라? 상수에 해당하더라. 됐죠? Y에 관한 2차 적었네. Y에 관한 1차는 여기 Y에 관한 1차, 이것도 Y에 관한 1차잖아. 그죠? Y를 하나 미리 빼놨으니까 Y를 빼고 남아있는 거는 2X가 남아있고, 뭐가 남아있더라? Y 빼고 나면 플러스 3이 남아있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Y가 없는 게 상수야. 이게 Y가 없네. X제곱도 Y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도 Y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Y가 없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다. 모든 다항식은 반드시 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모든 다항식은 반드시 뭐로 정리가 돼야 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은 근데 실제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씩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맞나? 그죠? 이게 곱셈 공식이다. 뭐 X 플러스 Y
A 플러스 B. 지금 가로를 없애고 다 뭐들 일일이 전개하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이렇게 곱하면 되지. 이렇게. 그죠? 이게 곱셈 공식입니다. 근데 곱셈 공식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곱셈 공식의 변형과 인수매 때문에 하라는 거지. 그죠? 곱셈 공식은 따로 외우지 말고, 인수분해는 좀 이따 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만 외웁시다. 곱셈 공식 변형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알겠죠? 시간 때문에 외워야 된다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넣을 만한 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알겠죠? 자, 곱셈 공식은 요것만 외웁시다.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요것만 외웁시다. 곱셈 공식의 변형. 실제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식을, 대부분의 식은 어떻게 주어진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아니면 A의 N승 플러스 B의 N승 꼴로 지어진 게 뭐더라? 이런 꼴로 지어지고, 이런 꼴을 어떻게 바꾸라는 이야기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합과 곱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또는 차와 곱이 들어가는 식으로 뭐더라? 보통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변형이라고 그래.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A 3승 플러스 B 3승, A 4승 플러스 B 4승, 5승 플러스 5승, 6승, 7승. 다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 요 두 개만 가지고 뭐더라?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특이한 거 빼고. 물론 특이한 것도 있긴 있다. 됐죠? 그죠? 자, 중요한 거 외우자. 중학교 때 배운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 외워야 된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바뀝니다. 합, 곱 들어가는 식으로. 그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도 바뀐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도 바뀝니다. 됐죠?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또 같나 안 같나? 같잖아. 이렇게 세 개는 다 같은 식이더라.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물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도 가능하지. 요 n 자리에는 뭐더라? 어떤 수가 들어가도 곱셈 공식 변형은 가능합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빼기 3AB의 A 플러스 B. 요거는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외운다. 알겠죠?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빼기 B 세제곱도 가능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 변형은 요 안이 전부 다 뭐야? 플러스만 가능하다. 플러스만. 마이너스는 안 된다. 근데 이거 왜 마이너스고? 플러스로 바꿀 수 있거든. A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3승.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요 B 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돼? B 자리에. 뭐로 들어가면 되노? 마이너스 B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B 넣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AB의 플러스가 뭐로? 마이너스 되니까 A 빼기 B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됐나?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같은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다.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그 다음에 A 5제곱 플러스 B 5제곱. 그러니까 차수가, 지수가 3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뭐더라? 요 두 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 A의 제곱에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요걸 하나의 A로, 하나의 B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5제곱 플러스 B 5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요만큼은 여기 요만큼 여기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빼줍니다. A의 제곱 B 3승. 그 다음 요것도 지금 없지? 앞에. 빼기 A 세제곱 B 제곱.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이렇게 바꾸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이렇게 바꾸고. 요거는 어떻게 바꾼다? 요거는 A 제곱 B 제곱 A 플러스 B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맞나? 그럼 요거는 다시 어떻게 바뀐다? AB 전체 제곱에 A 플러스 B로 바뀌니까 곱합으로만 요거는만 바뀌는 거야. 전부 다. 됐죠? 근데 요거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차수 4차 이상은 안 나옵니다. 3차까지밖에 안 나온다.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좀 특이하게 생긴 건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 제곱도 외워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한 개 몇 개짜리? 2개짜리다, 그죠? 근데 3개짜리도 해야 됩니다. 요거는. 3개짜리 요거만 하면 된다. 그죠? 어떻게? 분필이 왜 이래?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뭐더라? AB 플러스 BC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됐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게 A의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BC가 있습니다. 됐죠? 요거는 원래 이렇게 인수분해부터 먼저 합니다. A 플러스 B 인수분해 나중에 하겠지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뭐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이 인수분해 과정 외운다. 특이한 거니까 외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요게 요 부분이 뭐가 되더라? 곱셈 공식의 변형이 되는 요 부분이. C에 어떻게 되냐? 요렇게 변형이 됩니다.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 이건 좀 특이한 거다. 자, 봅니다. 이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이 2분의 1 곱하기 요렇게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벗어나잖아. 그죠? 요걸 벗어나는 거니까 요건 따로 외워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적어놔도 상관없다.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요것만 가지고는 요렇게도 변형 가능하겠지. 그죠? 요렇게도 여기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걸 요런 형태로도 변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변형 가능합니다. 2분의 1에 어떻게?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C 마이너스 A의 요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변형은 요것만 외우면 된다. 다른 것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됐지? 됐나? 외운다.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 요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운 거.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운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겁니다. 됐지?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그 4페이지 위에 있는 거는 뭘 변형한 거야? 요걸 변형한 거다. 그죠? A 대신에 X가 들어간 거고 B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다? X분의 1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 X 곱하기 X분의 1은 약분되잖아. 그래서 뭐만 남았다? 2만 남았다는 이야기야. 됐죠? 마찬가지 X분의 1 들어가면 여기 뭐가 되더라? 약분대가 사라진다. 됐지? 자, 그렇게 외우면 되겠다. 그럼 예제 1번 같은 문제가 중요한 문제야. 그죠?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다. A 플러스 B는 2,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8일 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은 하나 주어지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주어지고 세 개 중에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는 이야기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고 세 개 중에 뭐더라? 두 개의 값이 주어지면 그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라. A, B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A 더하기 B나 A 곱하기 B를 구하라. 너는 A 빼기 B나 A 곱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라는 이야기야. 됐지?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 플러스 B는 2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8이다. A 플러스 B는 2고 A 플러스 B는 2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8이고 이때 뭘 구하라? A, B를 구하라. 이게 문제라. 그죠? 아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구하라.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구하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주어졌네. 두 개가 조건이잖아.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 합이 주어지면 곱을 알아야지. 그래 이걸 구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구하라? 여기서 곱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변하더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더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8. A 플러스 B 2니까 2의 제곱 4 마이너스 2AB. 그래서 AB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2더라. 이런다. 그죠? 됐지? 그러면 합도 구했고 곱도 구했고 그래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빼기 3AB의
A 플러스 B에 대입하면 되겠더라.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어디가 빈도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AB는 얼마? 마이너스 2. A 플러스 B는 2 이렇게 만들으시더라. 그죠? 8 더하기 4, 3, 12 이렇게 해서 답은 얼마? 20. 그렇습니다. 됐죠? 잘 노는 거다. 곱셈 공식 변형.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예제 2번은 뭐 이용하는 거다? 여기 있네. 요거 그죠? 요거 맞습니까? 다 나와 있네. 여기 있는 거. 필기되어 있는 거 그죠? 문제가 다 나와 있다. 2번. 예제 2번.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 그 다음에 AB, BC, CA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얼마? 2. ABC는 마이너스 1입니다. 2. ABC는 마이너스 분필이 왜 이래? 자, 지운다. 자, 문제 풀 때는 공식을 보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풀이는 안 봅니다. 공식을 보는 거는 풀면서 기억 잘 안 날 때는 공식은 뭐더라? 봐도 상관없지만 풀이는 안 본다. 알겠죠? 뭘 구하라고? 1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을 구하라. 요거는 이렇게 되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B, BC, C에 이렇게 됩니다.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금방 풀어지는 문제입니다. 4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그래서 12가 되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자, 이번은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제곱. 아까는 공식 요걸 적어줬잖아. 그죠? 요거는 뭐더라? 넘기면 되지. 요것만 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는 식으로 뭐더라? 바꿔주면 되겠더라. 그러면 어떻게 바꾸더라?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여기 그대로 다 있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1번에서 구해놨잖아.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12. 요거는 마이너스 빼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있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맞습니까? 요거 나중에 넘어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 지우면 더하기 3A, B, C 이렇게 만들잖아. 근데 A, B, C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죠. 됐습니까? 따라서 요거는 10이니까 40 빼기 3 37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 문제는 A제곱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의 제곱입니다.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제곱이니까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BC의 전체 제곱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됐나? 그럼 요거 하나를 A로 보고 B로 보고 C로 보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요 공식 그냥 쓰면 돼. 요 공식. 맞습니까? 어떻게 되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그제? 마이너스 2. AB입니다. 요거 두 개 곱하는 거다. 그죠? 두 개 곱하면 얼마더라? AB 제곱 C, AB 제곱 C 더하기 BC. C가 두 개네. ABC 제곱 더하기 CA. CA 이렇게 되잖아. 그죠? 요거 두 개 곱하면 A가 두 개네. A 제곱 BC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2 빠졌네. 그죠? 2 맞지? 2 그제? 됐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합시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여기도 ABC가 있고 ABC가 있고 ABC가 다 있네. ABC가 다 있다는 이야기는 ABC를 묶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묶어주면 뭐 남는다? B 남고 여기는 C 남고 여기는 뭐 남는다? A 남더라.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냥 숫자 다 대입하면 되지. 다 구해놨으니까. 그죠? 다 구해놨으니까 대입하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예제 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봅니다. 똑같은 문제다.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봅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봅시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그냥 직접 나눠보는 게 제일 좋겠지? 직접 나눠봅시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무엇으로 나눠보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식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당연히 몇 차식 돼야 되노? 몫은 1차식 돼야지. 왜냐하면 우리 검산할 때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이잖아. 더하기 나머지다. 그죠? 맞나? 따라서 이게 3차식이니까 당연히 몇 차식 돼야 된다? 2차식 곱하기 1차식 해야 3차식이 되니까 당연히 목은 1차식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나눌 때는 이렇게 한다. 우선 제일 큰 차수를 만들어줘야 되지. 그죠? 요 몇 차? x제곱 개수 1. x제곱 개수 1. 그러려면 곱해서 x제곱이 되려면 x만 있어야지. 그죠? 서 내려갈 때는 나누는 식하고 요 뭐하고 전부 다 곱해줍니다. 다 곱해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만들어지네. 됐지? 빼주면 되죠? 그지? 빼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제곱을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돼. 똑같이 요 2차식으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되잖아. 똑같은 방법을 다시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만 있어야 3x 제곱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다 곱하면 된다. 그지? 플러스 3x 플러스 3 나누 빼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 요게 나머지가 됩니다. 나머지. 요게 뭐가 되더라? 몫이 되더라. 됐지? 고등학교 수학에서 몫을 우리 뭐로 표시한다? 항상 qx로 표시합니다. 어쨌든 목 자체도 무엇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그죠? 그래서 qx. 나머지는 어떻게 표시하노? 항상 rx로 표시하지? 나머지도 x에 관한 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한 번 더 나눠보자.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금방 2차식으로 나누었고 1차식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x 플러스 얼마? 뭐 x 마이너스 그냥 1로 나누자. 자, 1차식으로 다시 나눠봅시다. 자, 1차식으로 나누면 나누는 방법 똑같아. 1차니까 몫은 당연히 몇 차? 2차. 그러면 x의 제곱이 있어야 x의 3승이 만들어진다. 그죠?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됐지? 빼주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또 요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눠주면 5x가 있어야 5x 제곱이 만들어진다. 그죠? 5x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만들어지네. 또 빼면 2x 플러스 1이고 맞습니까? 2x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더하기 뭐가 필요하다? 2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러면 2x 마이너스 2가 되고 3. 요게 나머지. 요게 뭐더라? 몫입니다. 됐죠? 1차가 아닌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는 셈 하라 할 때. 왜 두 개를 따로 했냐면, 이것도 두 번 나누어 봤냐면, 2차식으로 나눌 때하고 1차식으로 나눌 때, 요거는 방법이 없지만,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뭐더라? 직접 나누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뭐더라? 다른 방법이 있지? 그제? 그게 뭐더라? 조립제법입니다.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뭐로 가능하다? 조립제법으로 나눗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요 1차식으로 나누는 걸 조립제법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조립제법으로는 어떻게 나눈다? 나누는 식 뭐만 필요하다? 개수만 있으면 됩니다. 개수만.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다. 전기가 어떻게 있더라?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나누는 식도 내림차순, 나누어지는 식도 내림차순, 목도 내림차순, 나머지도 내림차순입니다. 됐나? 그죠? 자,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더라? 개수만 있으면 된다. 1, 4, 마이너스 3, 상수 1. 그죠? 기호는 나눗셈 기호를 거꾸로 뒤집으면 된다. 뒤집어주면 된다. 그죠? 3차 개수 1, 2차 개수 4, 1차 개수 마이너스 3, 상수 얼마? 1. 됐지? 그죠? 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나누는 식이 뭐가 되는? 제로 되는 x 값이 들어갑니다. 얼마? 1. 됐죠? 그제?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냥 내려온다. 1. 처음엔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어떻게 올라간다? 곱해서 올라간다. 그죠? 1 곱하기 1. 저기서는 뺐는데 여기서는 뭐 하더라? 더한다. 그죠? 더한다. 됐나? 더한다. 자, 그 다음에 금방 어떻게 올라가더라? 요 1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요 1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곱해서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곱해서 올라갑니다. 얼마? 5. 더해서 내려온다. 곱해서 올라간다. 더해서 내려온다. 요 제일 마지막 요게 요 나머지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요게 무엇에 해당하더라? 몫의 개수다. 1, 5, 2. 그죠? 요게 몫입니다. 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x 더하기 얼마? 2. 됐지? 그죠? 요게 무엇에 해당한다? 몫에 해당한다. 됐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대? 나누는 식이 뭐되는? 0되는 x가 들어가잖아. 근데 x 빼기 1로 x 빼기 1이 0되는 x 값도 얼마? 1이고 2x 빼기 2가 0되는 x 값도 1이잖아. 근데 x 빼기 1로 안 나누고 2x 빼기 2로 나눌 때는 어떻게 되노? 만약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간다? 2x 빼기 2가 들어간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 1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나누는 식이 0되는 x 값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자, 여러분들은 필기할 때 요게 요 자리 2x 빼기 2를 적어줘야 된다. 적어주고 다시 조립제표를 합니다. 다시 조립제표를 한다. 2x 빼기 2일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아. 1, 4, 마이너스 3, 1. 어디 뭐 들어간다? 1 들어갑니다. 1. 뭐로 나눌 때도 2x 빼기 2로 나눌 때도, 물론 3x 빼기 3으로 나눌 때도 뭐 들어간다? 1 들어가니까 모양은 같아 안 같아? 모양은 똑같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나오는 값도 다 똑같으나 안 똑같더라? 당연히 똑같습니다. 처음에 1 곱해서 1 더해서 5 곱해서 5 더해서 2 곱해서 얼마? 2 더해서 얼마? 3. 똑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노? x 빼기 1로 나눌 때는 이게 몫이 맞다. 근데 2x 빼기 2로 나눌 때는 이게 몫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몫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다시 봐. 요것도 다시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확인합시다. 요게 뭘 의미하냐면 요게 이걸 의미하지.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무엇으로 나누니까? x 빼기 1로 나누니까 몫이 뭐가 생기고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가 생기고 나머지 3이라는 이야기잖아. 맞습니까? 이거 정리하면 요게 나오지. 그죠?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지.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만 되어 있는 건 무조건 뭐로 나눴다는 이야기야? x 빼기 1로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4x의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은 저기에 1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라고? 어쨌든 간에 뭐로 나눴다는 이야기다? x 빼기 1로 나눴다는 이야기다. 근데 실질에는 뭐고? 뭡니까? x 빼기 1로 나눈 게 아니잖아. 2x 빼기 2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뭘 곱해줘야 된다? 2를 곱해줘야 됩니다. 2를 곱했으면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뭐로 나눠줘야 되노? 2로 나누어줘야지. 무슨 말이겠죠? 따라서 2x 빼기 2의 몫은 뭐가 몫? 2x 빼기 2로 나누면 뭐가 몫이다? 요게 몫입니다. 요게.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2x 빼기 2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5 x 플러스 1 플러스 3입니다. 이게 뭐가 되더라? 몫이 된다는 이야기야. 됐죠?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몇 배야? 당연히 2배면 몫은 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게 2배잖아 지금. 그죠? 요건 x 빼기 1로 나누고 요건 2x 빼기 2로 나눴잖아. 그 나누는 식이 몇 배가 됐더라? 2배가 됐더라. 그럼 몫은 몇 배가 된다? 반이 된다.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머지는 변함이 있다, 변함 없다. 나머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3x 빼기 3으로 나누면 요건 뭐가 된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분의 5x 플러스 3분의 2가 돼야 된다.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나머지는 변하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의미한다? x 빼기 1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x 빼기 1로 나눈 식이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합시다. 됐지? 자, 금방 내가 설명한 게 6페이지에 밑에 있는 겁니다. 밑에. 알겠지? 6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거를 설명한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2배가 되면 몫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배가 된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예제 5번.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나눗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뭐 조립제법 할 줄 알면 되니까 됐고. 예제 6번 봅시다. 예제 6번. 자, 예제 6번은 어떻게 돼야 된다? (3x) 빼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잖아. 그럼 3x 빼기 1이 영절 x 값은 뭐더라? 3분의 1이지. 그죠? 그럼 3분의 1을 쓴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는 뭘 기본으로 한 거다? x 빼기 3분의 1로 나누는 걸 기본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예제 6번은 3x의 3승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을 무엇으로 나누라고? 3x 마이너스 1로 나누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직접 나누지 말고 조립제법 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우선 개수만 가져옵니다. 3, 5, 7, 1에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3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데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해주면 뭐 빼기 뭐로 나눈 거더라? x 빼기 3분의 1로 나눈 거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이겠죠? 됐지? 그지? 자, 3 곱하면 1, 6 곱하면 2, 9 곱하면 얼마? 3 더하면 얼마? 4 이래 되죠. 됐지? 그러면 몫은 얼마가 된다? 몫은 요게 뭘 의미하더라? 요게 원래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고 x 빼기 3분의 1로 나눈 것을 몇 배? 직접 우리가 나눌 때는 3배 한 걸 나눠야 되잖아. 그 나눈 식이 3배라 이것을. 그럼 몫은 몇 배? 3분의 1배. 그래서 실제로 몫은 뭐더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지? 요거의 몇 배? 요거의 3분의 1배가 몫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됐죠? 됐나?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나머지는 4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다. 됐지? 그지? 자, 조립제법의 활용이 있네. 뭐, 이거는 뭐 바로 이렇게 확 넘어가네. 그죠? 조립제법의 활용이 있습니다. 조립제법의 활용은 나머지 정리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책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조립제법이 사실은 많이 쓰입니다. 여러 군데. 여러 군데서 미리 지금 나왔다. 그죠? 활용이 미리 나왔는데, 그냥 예제로 나와 있네.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x의 세제곱 빼기 4x 제곱 플러스 3x 빼기 4를 식을 변형을 한 거지. 그제? 맞습니까? 식을 약간 뭐더라 바꾼 모양입니다. 어떻게 바꿨다? 자, 뭐 활용이라 했으니까 우리도 활용이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활용.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더라. 이걸 어떻게 바꿨다? a의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c의 x 마이너스 1의 1승 플러스 d 이렇게 있지. 이렇게 식을 변형한 겁니다. 근데 요 앞에 뭐라고 돼 있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돼 있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란 말은 이게 뭐더라?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다? x 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이 등호는 반드시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게 항등식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란 말이 있으면 x 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풀이 방법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푸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 B, C, D 4개잖아. 그죠? 그럼 x 값도 몇 개 넣어서 4개를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된다는 이야기야. 됐죠? 근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더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생긴 모양을 봐봐. x 빼기 2에 관한 몇 차? 3차. x 빼기 2에 관한 몇 차? 2차. x 빼기 2에 1에 뭐 아이고 이네 여기. x 빼기 2에 관한 몇 차? 1차.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 요걸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까 내림차수 배웠잖아. 3차, 2차, 1차. 만약에 x로 돼 있으면 x가 내림차수. 근데 이거는 무엇에 대해서? x 빼기 2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된 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3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어. 다 이렇게 됐죠? 요거 요래 풀면 됩니다. 우선 푸는 것부터 먼저 보자. 1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입니다. 요게 0되는 x 값이 2지. 2. 그죠? 그 말,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요 3차식을 뭐로 나눴다 이야기? x 마이너스 2로 나눴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지? 그죠? 또 나눕니다. 또 무엇으로? x 마이너스 2로. 그러면 또 2가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 또 1, 뭐고 2, 제로 뭐더라?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네. 그죠? 한 번 더 한다. 2 해주면 글자 보이나? 밑에. 요 그럼 1이었지. 1, 2, 4,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이씨. 다시 적을까? 그죠? 다시. 위에 적읍시다. 위에 x의 어디가 피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a의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c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d다. 됐지?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내림차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요걸 무엇으로 나눈다 생각한다? x 빼기 2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1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 x 빼기 2로 끝까지 나눠줍니다. 그러면 2 들어가야지. x 빼기 2로 나누니까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걸 마이너스 6 또 x 빼기 2로 나눕니다. 2 그러면 1 2 0 0 마이너스 1 됐죠? 맞나? 또 나눕니다. x 빼기 2로 그러면 1 2 뭐 넣어? 2 넣어죠. 그치? 됐습니까? 1개, 2개, 3개, 4개가 다 나옵니다. 앞에부터 A, B, C, D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했노? 근데 이유는 간단해. 나누는 식하고 몫은 반드시 뭐가 돼 있더라? 곱해지더라 이가.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 맞지? 그죠? B를 빼면 뭐가 공통인수더라? x 빼기 2가 공통인수지. 그래서 x 빼기 2로 묶어준다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되죠. A x 빼기 2로 묶어주면 A에 맞습니까? x 마이너스 2 몇 제곱? 제곱 플러스 B에 x 마이너스 1에 1승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죠. 요 부분이 뭐고 요 부분이 이게 몫이잖아. 이 몫이잖아. 이 몫. 1 마이너스 2 1. 요 부분이 어디 들어가더라? 요 안에 들어가요. 요 안에 있게.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가 당연히 뭐더라? 1을 대수할 게 없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다시, 그러니까 요 부분만 다시 또 보면 어떻게 되더라? 또 x 빼기 2로 또 묶을 수 있잖아. x 빼기 2로 또 묶어줄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a에 x 빼기 2에 1승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됩니까? 요 부분만. 요 부분은 또 어디 부분이야?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맞습니까? 이해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더라?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연조립제법이라고 이야기해. 그 연조립제법을 늘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모양이 되어 있을 때만 어떤 방식의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됐지? 그죠? 자, 기억하면 빠르다.
이 방법을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고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일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뭐 해야 된다? 연립 방정식으로 ABCD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넘어간다. 자, 이렇게 조립제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워되지? 항등식에 대해서 봅시다. 항등식 그 다음 페이지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인데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는 항등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등식. 자, 등식은 종류가 몇 종류더라? 등식은 좌우변이 뭐로? 등으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 그런다. 그죠? 등식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방정식이고 하나가 항등식이야. 항등식입니다. 방정식과 항등식이 생긴 모양은 같다. 생긴 모양은 같습니다. 생긴 모양은 그냥 좌우변이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인데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몇 개? 셀 수 있을 만큼만 넣으지.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최대 2개. 3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3개. 근데 항등식은 1차식의 모양이긴 한데 근이 몇 개? 무한개. 2차식이라도 무한개. 3차식이라도 근이 몇 개? 무한개. 그러니까 항등식은 등식의 모양이 뜨지만 근이 몇 개? 근이 무한개입니다. 무한개. 근이 무한개. 됐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은 생긴 모양이 정해졌지. 어떻게? 3x 플러스 4는 그럼 이거 뭐가 와야 되나 오른쪽에? 뭐가 와야 항등식이 되겠노? 당연히 3x 플러스 4가 와야 항등식이지. 맞습니까? 이런 3x 플러스 4인데 여기 3x 플러스 4가 안 되면 그건 항등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지? 항등식은 이 모양 아니면 딱 모양 두 가지밖에 없다. 어떤 모양? 이 모양밖에 없지. 모든 개수가 다 얼마? 제로. 이 두 가지 모양밖에 없습니다. 항등식은. 됐지? 다시 항등식의 기본적인 건 뭐더라? X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려면 좌우변의 모양이 같든지 아니면 개수가 몽창 뭐가 되든지 0이 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ax 플러스 b가 0이더라. 이건 지금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알 수가 없지. 근데 지금 항등식이 되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a든 b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항등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항등식이 되게 하려면 a는 뭐가 돼야 된다? a는 3, b는 뭐가 돼야 된다? 4가 되어야 항등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기본 정의만 잘 알아도 문제 그다지 안 어렵습니다. 항등식. 근데 항등식은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 없다. 모든 직렬에 거의 대부분 해마다 나옵니다. 항등식 문제는. 다시. 항등식은 뭐더라? 모양이 뭐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정의는 뭐더라? 이미 x에 대해서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뭐더라?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는 그냥 뭐가 나온다? 문제가 뭐가 나온다? 항등식이 되도록 뭘 찾으라? 조건을 찾으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A는 뭐더라? 3, B는 4. 즉 A, B 값 찾으라. 항등식이 된다. A, B를 찾으라. A, B는 얼마더라? 0이더라. 이게 뭐더라?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항등식이 되는 뭘 찾으라? 조건을 찾으라. 그러니까 직접 이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직접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미 x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등식은 무슨 등식을 의미한 무슨 식을 의미한다? 항등식을 의미합니다. 그냥 등식하면 방정식도 있고 항등식이 있는데 등식 앞에 뭐가 들어있으면 모든 x란 말이 들어있든지 이미 x란 말이 들어있으면 그 등식은 무슨 식을 의미한다? 항등식을 의미합니다. 됐지? 무슨 말이고? 항등식이 되도록 AB를 구해주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만약 2차식 같으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입니다. 어떻게 되더라? A는 B는 C는 다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그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더라.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A는 A-. 왜냐하면 좌우 변식이 같아야 되니까. B는 뭐? B-. C는 뭐더라? C-.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되지?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봐. 요거 항등식이 되게끔 내가 개수는 다 찾아줬다, 그죠? 찾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찾아준 거야?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하고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그죠? 왼쪽에 있는 2차식, 오른쪽에 2차식의 개수가 서로 같고, 왼쪽에 있는 1차식과 오른쪽에 있는 1차의 개수가 서로 같고, 상수가 서로 같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개수를 찾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개수 비교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 이것도 마찬가지다. 0을 물어본 거야. 0 곱하기 x 플러스 물어본 거야. 0으로 보고 왼쪽 1차 개수 A, 오른쪽 1차 개수 얼마? 0. 왼쪽 상수 B, 오른쪽 상수 얼마? 0. 그래서 A는 B는 제로가 되는 거야. 근데 찾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지? 뭐? 정의의 입각에서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이렇게 개수를 찾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개수 비교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수 비교법 문제는 실제로 뭐더라? 많이 안 온다. 알겠죠? 뭐가 더 많이 온다? 정의에 입각한 요 X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뭐가 된다? 0이 되어야 되는 뭐더라? 그 방법을 이용해서 A, B를 구해줘야 됩니다. AX 플러스 B는 뭐더라? 제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때 뭘 구하라? A, B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X자리에 내가 어떤 수를 넣어도 들어오니까 1 넣고 X자리에 또 뭐 넣는다? 뭐 한 100쯤 넣는단 말이야. 그럼 1 넣어주면 뭐가 된다? A 플러스 B가 제로 되고 100 넣어주면 뭐가 됩니다? 100 A 플러스 B가 뭐가 되더라? 제로가 되잖아. 요거 두 개 1, 2에서 풀면 A, B는 뭐가 나온다? 제로가 나옵니다. 됐죠? 요래 푸는 방법을 수치 대입이라 그래. 직접 X자리에 숫자를 넣어서 개수를 찾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수치 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지?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다? 여기 더 중요하다. 수치 대입법. 거의 풀이 방법은 뭐로 이야기한다? 물론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는 뭐 이겁니다. 수치 대입법으로 푼다. 됐지? 그죠? 요거는 정의에 입각한 거고 요거는 생긴 모양에 입각한 거고 됐죠?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자, 요게 항등식인데 자, 그러면 항등식을 응용을 한번 해볼까? 자, 금방 생긴 미정개수법입니다. 개수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설명했다.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그게 이제 미정개수법이야.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죠? 그게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입니다. 자, 뭐 예제 풀고 가자. 자, 8번. 예제 8번. 8번. A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4입니다. 항등식이 될 때 A, B를 구하라. 아니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요게 무슨 식이 될 때? 항등식일 때 A, B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항등식이란 말이 없이 앞에 뭐더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뭘 구하라? A, B를 구하라. 같은 문제입니다. 항등식이란 말이 없어도 모든 X란 말이 있으면 뭐더라? 이건 항등식이 되더라. 그 말이지. 푸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다.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뭐가 빠르겠다? 수치 대입법 빠릅니다. 그죠? 개수 비교하려면 다 뭐 해야 되노? 전개해야지.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지? 1차 상수,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떻게 푸는 게 더 낫다? 개수 비교보다는 수치 대입이 더 낫습니다. 요게 연결된 X값 넣어주면 간단하잖아. 요게 연결된 X값 넣어주면 간단하잖아. 어떤 X를 넣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사라지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2B.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 마이너스 6. 그래서 B는 얼마? 3.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2A. 1 넣어주면 사라지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AB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간단하게. 됐죠? 전개하면 또 내림차수 정리해야 되니까 더 귀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9번. 문제가 몇 개더라? 2개입니다. 모든 xy에 대해서, 즉 x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y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립해야 됩니다. 그 말이다. a에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 더하기 b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죠? 뭐 참고로 모든 xy에 대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뭐더라? 제로이면 뭐더라? a는 b는 마찬가지입니다. 됐지? 마찬가지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도 있어도 a, b, c가 다 같아야 됩니다. a는 b는 c는. 아니 a는 a-, b는 b-, c는 뭐가 된다? c-가 된다. 됐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되고 수치 대입해도 됩니다. 수치 대입해 볼까 이것도? 수치 대입은 모든 xy에 대해서니까 xy 자리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야. 첫 번째, x는 얼마? 제로, y도 제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x 제로, y를 제로 넣어주면, 제로 넣어주면 3a. 제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b. 제로 넣어주면 얼마? c 되죠. 그죠? 두 번째. 뭐 x는 제로, x는 1, y는 1, 뭐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x 1, y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뭐고? 2a. 1 넣어주면 뭡니까? 1 넣어주면 2b가. 1 넣어주면 뭐고? 마이너스 3 더하기 c가. c도 있네. 이거는 개수 비교가 더 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원 1 방정식이 미지수 몇 개고? 3개잖아. 미지수 2개가 제일 낮거든. 3원 1 방정식이 알기로는 교과서 개편되면서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됐죠? 따라서 이거는 개수 비교가 더, 풀다 보니까 개수 비교가 더 빠를 것 같아. 그죠? 자, 이거 풀어도 된다고 보여준 거다. 그러면 그냥 개수 비교를 합시다. 어떻게? x 개수는 어떻게 뭐가 되노? a 더하기 2b가 되죠. a 더하기 2b는 얼마? 개수 마이너스 2. 맞습니까? y 개수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1. 여기서 ab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 3a 마이너스 b는 뭐더라? c. 맞습니까? 여기 ab를 구해서 대입하면 뭐가 구해지더라? c가 구해지더라. 맞나? 이렇게 해서 A, B, C를 구해줄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등식 거의 대부분. 됐지? 자, 항등식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왔어. 또 10페이지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10페이지가. 즉, 나머지 정리가 항등식의 문제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까 내가 거의 뭐도 빠짐없이 해마다 나왔다는 문제가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다. 자, 나머지 정리 봅시다.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온다, 그죠? 나머지가 나오면 그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야. 이렇습니다. 어떤 다항식 fx가 주어졌다, 그죠? 자, 나머지 정리. 어떤 x에 관한 fx가 있다 칩시다. fx가 있다. 됐지? 주어진 fx를 뭐로 나누었더라? x-알파로 나누었더라. 1차식으로 나누었다 생각해 봅시다. 됐나? 그러면 직접 나누면 몫을 구할 수 있다, 그죠? 그죠? 그 몫을 qx라 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뭐 더해줘야 되노? 나머지를 더해주면 나누어지는 식이 되잖아. 아까 이야기했다, 그죠? 요게 이 등식이 어디서 나오더라? fx라고 하는 식을 x-알파로 나누면 몫이 qx가 나오고, 그죠? 나머지가 rx가 나옵니다. 맞나?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가 되잖아. 근데 요거는
아까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등식이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어야 항등식인 줄 알고, 아니 모든 x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항등식인 줄 아는데, 목과 나머지에 관해서 만들어지는 이 등식은 모든이란 말이 없어도, 항등식이란 말이 없어도 이 식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입니다. 알겠죠? 몫에 관한 문제라든지 나머지에 관한 문제는 모든이란 말이 없어도, 항등식이란 말이 없어도 이 등식은 무조건 무슨 식이다? 항등식입니다. 됐죠? 왜 나머지 정리다? 요 나머지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입니다. 됐지? 됐나? 뭘 구하기 위해서? 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항등식이잖아. 여기 있는 x는 전부 다 같은 x입니다. 어떤 수를 넣어도 상관은 사실은 없지. 근데 뭐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구하려면 여기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사라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직접 안 나누면 몫이 뭔지 아나 모르나? 직접 나누면 몫이 뭔지 알겠지만 직접 나누지 않으면 몫이 뭔지 모르지? 나누는 식은 확실히 x 빼기 알파라고 하면 요게 0되는 x 값은 뭐밖에 없다? 알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x 자리에 뭐 대입하면, 알파를 대입하면 f의 알파가 되고, 그러면 뭐더라? r의 알파가 되고, 이게 나머지가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바로 구해지네. 뭐만 집어넣어주면? x 자리에 알파만 넣어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나머지 정리라고 이야기한다. 대체 몇 차로 나누었다? 1차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로 나누어? 상수가 나오죠. 아까 직접 나눠봤잖아. 3차를 2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몇 차? 1차. 3차를 1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뭐? 상수.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차수보다 한 차수 이하가 나와야 된다. 자, 2차로 한번 나눠봅시다. 2차로 한번 나눠보자. 다항식 fx를 x-알파, x-베타로 나누면 몫이 생길 테고, 나머지는 뭐더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 1차가 되죠. 그럼 1차는 ax 플러스 b로 만들 수가 있네. 그럼 이거는 무슨 식이라고? 말 안 해도 항등식이라고. 항등식. 내가 구하는 건 뭐가 중요하다? 뭘 구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나머지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a를 구하고 b를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대비해야 되는 x 값이 몇 개 있어야 된다? 당연히 2개 있어야지. 그죠? 여기 있네, 2개. 나머지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이거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자체를 뭐로 만들어야 된다?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몫은 모른단 말이야. 직접 안 나누기 때문에. 결국은 대입해야 되는 x 값은 뭐밖에 없다? 알파와 베타밖에 없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x 대신에 알파를 넣어주면 f 알파는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b가 되고,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베타 대입하면 f의 베타는 a 곱하기 베타 더하기 b가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 값이 주어질 거거든. 연립해서 풀면 ab가 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지? 됐나? 그죠? 이게 뭐야? 항등식에 있어서 뭐더라? 수치대입법이잖아. 거의 대부분의 항등식 문제는 요겁니다. 안 빠지고 나왔다.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범위 내에서 제일 많이 놓은 게 나머지 정리 문제다. 알겠죠? 됐지? 3차식으로 나누어도 마찬가지다. 3차식으로 나누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정리 보자. 그 밑에 인수정리가 있네. 인수정리는 여러분들 적어놓으면 된다. 옆에 똥똥 치고.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얼마? 제로인 정리를 뭐라고 한다?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즉 나누어 떨어질 때의 정리다. 됐지? 즉 다시 말하면 fx는 x-알파 곱하기 qx 더하기 나머지가 얼마일 때? 제로일 때 정리를 뭐라고 한다?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온다? 제로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즉 f 알파는 뭐더라? 제로라는 이야기죠.
알파를 넣어서 제로가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요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더라?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수분해 이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0이 없지? 0이 없잖아, 그죠? 그럼 fx를 무엇으로만 표현했노? 곱으로만 표현하잖아. 어떤 당식을 곱으로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 한다고 이야기한다? 인수분해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맞나? 그제? 그러니까 나머지가 제로라는 이야기는 fx가 곱으로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인수가 되고 그 목도 뭐가 되더라? 인수가 된다는 이야기지. 맞나? 그러니까 어떤 당식을 인수분해 하라 할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많이 했다, 그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중학교 때 많이 한 거거든.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잖아.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이고?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더라? x 빼기 2가 되고 나머지는 얼마?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지. 거꾸로 x 빼기 2로 나누면 x 빼기 1이 뭐가 되더라? 몫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맞나? 그지? 그러면 내가 이걸 인수분해 할 줄 모른다 생각하고, 이걸 모른다 생각하고,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가 있다 칩시다. 있다 치자. 그냥 x 자리에 뭐 넣어보니까, 1로 보니까 f2는 제로 되잖아. 1로 보면 제로 되잖아. 그죠? 1로서 제로네? 뭐더라? 이건 뭘 인수로 한다? x-1을 인수로 한다. 그 다음에 x 자리에 뭐 넣어보니까, 2 넣어보니까, 또 제로 되네? 그죠? 이 제로 되네? 그러면 요 식은 x-1을 뭐로 한다? 인수로 한다.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온다는 뜻? 이게 나온다는 뜻. 이해지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요 인수 정리는 언제 이용하더라? 차수가 몇 차 이상일 때, 3차 이상의 당식을 인수분해할 때 요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라는 이야기는 뭘 찾더라? 0대는 뭘 찾더라? x 값을 찾아주시오. 그 말입니다. 0대는 x 값을 찾아주시오. 그 말이다. 됐지? 그지? 이게 바로 인수 정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10번 봅시다. 예제 10번. x-2로 나누어 떨어진, 간단하다, 그죠? x-2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 주어진 3차식에 뭐 집어넣어주면? 2를 넣어주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맞나? 나머지는 항상 뭘 집어넣어주라? 나누는 식이 0인 x값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오케이? 나머지가 제로니까 2를 넣어주면 뭐가 나와야 된다? 제로가 나와야 되고,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10이다. 즉 그 3차식에 뭘 넣어주면? 3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야 된다? 12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잖아. 됐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풀어도 되겠더라. 나머지 정리가 쉽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정리는 식이 웬만큼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대입해야 되는 x값이 딱 정해진다. 뭐 대입하라고? 0되는 x값 대입하라고. 그냥 나누는 식이 0되는 x값 대입하라고. 자, 그러면 이거는 숙제로 한번 내줄게. 해옵니다. 집에 가서 연구해서. 어려운 문제도 좀. 금방 뭐라고? 나머지 정리는 뭐? 나머지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항상 뭘 대입하라고? 나누는 식이 0되는 x값. 이야기했다. 자,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보니까 숙제하기 싫어서 그 다음 주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숙제 안 해가지고. 진짜로. x의 세제곱. 이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말로 할까? 요거 한 3점 쓰자. 3이 있습니다. 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뭘 구하라? 나머지를 구하는 게 숙제입니다. 뭐? 직접 나누지 말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 줄 알겠나? 어려운 문제 맞죠? 0되는 x가 못 찾잖아.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죠? 한번 연구해보라고 좀 숙제 내준 것도 알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정리 문제는 한 번도 안 빠져 나왔다 그랬잖아. 쉬운 문제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만 빼고 다 나왔다는 이야기다. 숙제. 기본은 뭐더라? 어쨌든 간에 0되는 x를 대입하면 된다. 0되는 x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은 어쨌든 간에 0되는 x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11번 봅시다. 예제 11번. x-1을 인수로 가진다. 무슨 말이더라?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는 얼마더라? 제로다. 그죠? 그래서 fx의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제로가 나와야 된다. 암산도 가능하네. 1 빼기 2 더하기 a는 제로. 그래서 a는 1. 맞습니까? 아주 간단하다. 그죠? 자, 3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식으로 나누네. 그러면 대비해야 되는 x 값이 몇 개 나오겠노? 당연히 3개 나오잖아.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야? 2차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를 뭐로 봐야 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봐야 되니까 a, b, c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뭐더라? 대비해야 되는 x 값도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그냥 풀어보면 됩니다. 요 이제 숙제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풀어온다. 됐죠? 풍필이. 이거 풍필이 깨지지. 자, 봅시다. 2번. 1번은 쉬운 문제니까 됐고 2번 풉시다. 그 밑에 11페이지 2번. fx를 자, 나머지 정리는 주어진 문장을 뭐로 고치는 게 중요하다? 식으로 고치는 게 중요하지. 그죠? 왜냐하면 항등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목과 나머지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항등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니까 그냥 qx로 표시하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나머지는 x 플러스 2라고. 됐죠? 됐나? 자, 그런데 똑같은 fx를 또 무엇으로도 나눴다? x 플러스 1로도 나눴습니다.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몫은 잘 모르겠습니다. 몫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qx로 한다. 나머지는 얼마더라? 3이더라. 이렇게 쓰고 나면 좀 이상하네.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똑같은 식을 나누는 식이 다르잖아. 그러면 몫이 같다라고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면 몫이 같은 거니까 구분해야지. q1, q2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구분을 해야지. 됐죠? 제일 쉬운 건 그냥 fx가 안 나왔네. 그냥 fx가 안 나와서 직접 나눌 수도 없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푼다?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요게 염된 x값이 필요합니다. 요게 염된 x값. 요게 염되는 x값. x제곱 플러스 1이 염되려면 x는 뭐가 있노? i하고 마이너스 i밖에 없잖아. 맞습니까?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네. 자, 봅시다. 2x 플러스 3은 이 항등식 맞나 이가? 항등식 맞죠? 근데 x 자리에 실수만 들어가야 되나? 허수도 들어가도 상관없나? 허수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2i. 맞습니까? 실수만 들어가면 가야 되는 건 아니다. 허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x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1이 0되는 x값은 i하고 마이너스 i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식은 x자리에 i를 집어넣고 x자리에 마이너스 i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지금 뭐 구하는 거고? 아, 문제가, 이건 조건이네. 아, 문제도 적어야 되네. 그죠? 아직 문제를 다 안 적었네. 그치? 문제를 다 안 적었지. 뭐 구하라고? 이때 뭘? 요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목 q3x로 나눈 뭘 구하라? 나머지 구하는 게 문제네. 몇 차식으로 나누었노? 3차식으로 나누었네. 그럼 나머지는 몇 차? 2차. ax의 제곱. 즉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건 푸는 방법은 우선 두 가지다.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뭐고? X는 뭐고 대입하는 거? I 대입하고 X는 뭐더라? 마이너스 I 대입하고 X는 뭐 대입하는 거?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 이렇게 수치 대입 푸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맞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뭐로 푼다? 수치 대입으로 풀어야 한다. 자, I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노? I 집어넣어주면 제로 되잖아. FI는 I 집으면 제로 되고 I 플러스 뭐가 되노? 2가 되지. 맞나? 맞습니까? F에 마이너스 I는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 I 플러스 2가 되죠.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지금 3 되네. F에 마이너스 1은 뭐더라? 3. 조건 몇 개 나왔노? 3개 나왔지? 자, 그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 fx니까 여기에 내가 i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도 또 i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non으로 그냥 표시하자. 는 어떻게 됩니까? i 집어넣어주면 다 사라지잖아.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플러스 b의 i 플러스 c 이렇게 되네. 맞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어주면 뭐가 됩니까? 여기 집어넣어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i 플러스 c가 되죠. 여기 넣어주면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죠. 맞습니까? 요거 연립해주면 되잖아. 자, 따라 정리합시다. i 플러스 2는 i를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i 플러스 c 되죠. 요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봐도 b는 얼마고? b는 1이지. i의 개수 1, i의 개수 얼마? b. i가 없는 부분 얼마? 2.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c. 됐죠? 그 다음 여기 있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얼마? 3. 됐습니까? 근데 c가 얼마라고? b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면 a 플러스 c는 얼마? 4. 두 개 연립해서 풀면 요렇게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뭐더라? c는 3이네. 요거 대주면 a 사라지잖아. 이 c는 4 더하기 6. c는 얼마? 3. c는 3이면 a는 얼마? 이렇게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이게 기본에 충실한 뭐더라? 수치 대입법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수치 대입법이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뭐더라? 보통은 남이 정리는 실수 넣는 게 거의 99%입니다. 0된 x 값이 뭔 거? 실수인 게 거의 99%인데 허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면 이렇게 풉니다. 아마 책에 그렇게 풀어놨을 텐데 별에 2차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 1차. 1차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 2차. 요 식하고 요 식하고 같나 안 같나? 이 세 식은 사실 같지? fx까지 포함하면 fx하고 요 식하고 이 식하고 이 식이 다 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뭐더라? 같은 식입니다. 그죠?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 1차고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뭐더라? 3이지. 3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2차라고 되어 있는데 요 첫 번째 식하고 요 세 번째 식을 유심히 한번 살펴본다. 세 번째 식을 먼저 적어볼게.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3x는 더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지금 fx입니다. 그죠? 맞나? 이걸 첫 번째 식처럼 만들어 볼게. x의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요만큼은 뭐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x 플러스 1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잖아. 맞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유사한 문제는 시험에 나왔대. 자 봐.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식이지. 그냥 요 사이에 뭐만 집어넣기 때문에 중괄호만 집어넣기 때문에. 맞나 이가? 근데 목하고 나누는 식은 항상 뭐로 표현된다? 곱으로.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 fx를 이걸로 나누면
이게 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맞습니까? 7은 3 곱하기 2 더하기 1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고?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고 나머지 1이라는 뜻이에요. 맞나?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 1이라는 이야기잖아. 이게 나누는 식이면 이게 몫이고 요게 나누는 식이면 요게 몫이잖아. 요걸로 나누었다고 봤으니까 요건 뭐로 봐야 되노? 몫이라고 봐야 되지. 아, 지금 분필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이거 몫으로 봐야 되지. 자, 그런데 잘 봐. 7을 이렇게 적어봅시다. 4, 5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2 곱하기 1 더하기 5가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2로 나누니까 몫이 1이고 나머지 5다. 이거는 이 말은 맞나 이거? 이 말은 틀렸잖아. 7을 2로 나누면 몫이 1밖에 안 나오나? 아니죠. 실제는 몫이 얼마고? 3이죠. 즉 다시 말해 요 5라고 하는 요 부분도 2로 나누면 몫이 뭐가 더 나오노? 2가 더 나오잖아. 요 5는 2 곱하기 2 더하기 1 되니까 요 2라고 하는 몫이 더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실제로는 요 1하고 요 2를 더해줘야 뭐가 된다? 실질적인 몫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다시 아까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라고? 1차. 몇 차로 나누었노? 몇 차고? 이 나머지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나머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이건 마찬가지잖아. 여기서 요 2차식은 이 2차식으로 나누면 또 뭐가 나와진다? 몫이 또 나와지잖아. 그 몫이 얼마입니까? A잖아. 아, 생각해봐. AX의 제곱 BX 플러스 C를 뭐로 나눈다 생각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로서 나눈다 생각하면 A라고 하는 몫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지? 그죠? 그 A가 어디 들어가야 된다? 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 2가 어디 들어가는 것처럼 요 1하고 더해져야 되는 것처럼 요 2가 요 1하고 더해져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요 목 A가 왜 이게 나머지가 될 수 없냐면 2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를 2차로 보면 안 되잖아. 2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5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것처럼. 무슨 말 알겠죠? 그제? 따라서 실제로 요렇게 설 수는 있지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나머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써줘야 돼. X제곱 플러스 1. 요걸 나눴다 생각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q3 x 플러스 a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더라? 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요 뒤에 요 안에는 뭐고 나머지는 뭡니까? 요건 나머지 나와 있잖아. x 플러스 2. 실제로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더라? x 플러스 2잖아. x 플러스 2. 그래 안 그래? 아니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 플러스 2가 돼야지. 맞습니까? 됐나? 그래 놓고 다시 이걸 이제 뭐 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3 x 플러스 전개해주면 a의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 요 2차식이 요거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미지수 A, B, C 세 개가 미지수 몇 개를 줄였다? 한 개를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A만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원리를 알겠나? 원리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공식으로 외워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사용한다? 0되는 X값이 뭐 넣을 때? 허수 넣을 때 또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x-1에 만약에 전체 제곱이 된다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잖아. 0된 x값이 몇 개밖에 없노? 2개밖에 없지. 미지수는 몇 개야? 3개잖아.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야 됩니다. 요거는 헛수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도 못 풀어. 만약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면. 요거는 실제로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요 모양은. 서울시에서도 한번 나왔고 국가직에서도 한번 나왔고 실제로 요 모양은 2번 나왔다. 알겠죠? 됐나? 그러니까 이 방법을 반드시 익혀둬야 한다. 그러니까 헛수를 넣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 가능하지만 완전 제곱으로 나눌 때는 저 방법도 안 됩니다. 대입해야 되는 x값이 실제로 몇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됐지? 그죠? 됐나?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이렇죠. A만 구하면 되니까 뭐 넣어주면 되노?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지. 마이너스 1 그죠? X 자리에 뭐 넣어주면? X의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고? 3 넣어지? 3 넣는다 그죠? F의 마이너스 1은 3입니다. 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다 사라지잖아. 다 사라지잖아.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고? 2A 되네. 2A.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1 되네. 그래서 A는 얼마? 1. 요 1 넣고 전개해주면 이 식이 딱 맞으죠. 됐습니까? 됐나? 좀 어렵다. 안 풀어보면 안 됩니다. 설명 들으면 아주 쉽다라고 생각되는데 스스로 한번 풀어봐야 되고, 그러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겠지?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복잡하더라도 얘들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자꾸 풀어봐야 돼. 오케이? 뭐 위에는 직접 나누었네. 그죠?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풀이처럼 책처럼 풀면 안 된다. 알겠죠? 나도 오늘 처음 보는 책인데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쉽게 변형해야 된다. 공식처럼 외워도 된다. 공식처럼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2번이 똑같은 문제네. 예제 12번이 그죠? 예제 12번 다시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0된 X값 찾지 말고 요거는 좀 특이한 문제니까 식을 변형해서 대입을 합니다. 풀고 싶까? 저 쉬고 풉시다.